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설꾼입니다. 주말 앞두고 미국이 또 대폭락을 냈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늦게까지 매매를 했는데요. 저도 요즘 주식이 폭등 반복을 하니까 돈에 욕심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는 돈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버는 돈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항상 확인하고 매매하는 습관 때문에 어제 야간장에서 11시에 있을 잭슨홀 연설, 그죠?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날 미국이 호구짓을 하면서 주간장에서 3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야간장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생각이었다, 그죠? 전날 나오는 뉴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더 심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마찬가지듯이 미국도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야지만 대표가 될 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 그죠? 다 실증을 일으키고 있다.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더욱 대단한 점은 중국이 일본에게 대항을 시작했다는 거죠. 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고 트럼프의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내수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경제도 상당히 좋은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이 몸살을 앓으니까 신흥국이라든가 기타 미국으로 인해서 지금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은 거의 입원해야 될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중국 북한이죠. 북한은 미사일을 2방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큰 틀을 보면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네, 뭐 전 세계에서 물론 여러 나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공산국가. 하지만 표시는 공산국가라고 하고 실제 내용은 독재지, 그죠? 네, 1인 독재. 일본도 1인 독재지, 그죠? 이러한 1인 독재 국가들이 이제 미국에게 반격을 시작했다는 거죠. 내 말 들어주면 몰라도 내 말 안 들어주면 너랑 협상 안 해. 이런 거지, 그죠? 그러면 흔히 말하면 중국과 북한은 한 속이다, 그죠? 한 덩어리다, 그죠? 미국이 중국에게 억압을 하니까 중국은 반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도 같이 반발하고. 그럼 아시아는 어떻게 될까? 아시아는 원래 미국의 역사적인 방법으로는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그죠? 환태평양 대형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본이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하고 그냥 옛날처럼, 그죠? 불과 몇 년 전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했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게 지소미아 폐기를 하면서 또 안개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진 이유를 보면 오바마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국민들에게 공감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거 마음대로 그냥 체결했던 것이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나 중국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게 다 넘겨줍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가 미군에게 얻을 수 있는 미사일 쾌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통보를 해줍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주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 일본에 넘겼다, 그죠? 쉽게 말하면 일본의 속국 노릇을 했는 겁니다. 그런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사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언제 우리를 미국이 위해줬습니까? 한국과 일본을 사이에 두면 꼬리를 잘 흔드는 일본이 미국의 상대였던 거지, 그죠? 그저 속국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한국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뭐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이 공조를 하는 것이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색깔론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냥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자기가 자칭,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오기 전에요. 일본이 쳐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자칭 보수라고 하는 정말 극렬한 자한당 의원, 자한당의 지지자가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면 태극기 부대에 버금갈 정도로 나라 망하라고 기도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양이라고 하면서 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한당은 친일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망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죠?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망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망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매국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면은 친일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시절 친일파와 지금 일본을 좋아하는 친일파는 당연히 구조가 틀립니다. 식민지 시절 친일파는 일본에 부역한 사람이고요. 지금 친일파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겠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것은 맞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50년 전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이 일본에 50년 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소실적 어릴 때부터 일본의 지원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사야키입니까? 뭐 재단인가 사사키인가 뭐 재단의 후원을 받고 지금까지 성공을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친일 행각 또는 일본에 대한 지원 등이 들킬까봐 그냥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나라가 전쟁이 있을 때 나라를 욕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반역자다, 그죠? 저는 반역자, 뭐 처단자, 악마, 사탄 뭐 이런 얘기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저희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라를 싫어하거나 나라를 말아먹거나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정말 싫습니다. 일본보다 더 싫습니다. 저는 북한도 싫고 일본도 더 싫은데요. 우리나라 망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싫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온갖 불법 행위로 돈을 벌었으면서 위해 주기는 일본을 위하고 있죠. 근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로지 정치적으로 자기가 국회의원 한번 더 해보겠다. 이 의도밖에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 한국의 군사협정, 뭐 미국은 포함이 안 됩니다만은 사실 미국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강제로 압력을 넣어서 만들어진 게 지소미아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미일이지, 그죠?
한미일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지금 무역전쟁과 경제전쟁 그리고 군사전쟁 세 개가 모두가 얽혀 있습니다. 그 발단이 되는 것이 바로 트럼프가 그 중심에 있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이 머저리 같기도 하고 굉장히 욕을 해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파월은 경제학자입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나 좋은데 금리 인하를 인해서 경기 부양을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근데 대통령이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기는 하되 최대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욕을 하면서 또 반목을 하다가 중요한 시점이 오면은 또 둘이 손을 잡을 겁니다. 그죠? 결국은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빠져야 시장이 조금 안 좋다가 자기 재선 직전이 다가오면 갑자기 화해 모드로 바뀌고 경제 부양, 그죠? 경기 부양 나오면서 자기는 대선에 성공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나, 저는 대충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어찌됐든 주말 나왔던 미국장의 뉴스는 트럼프가 파월을 욕을 했습니다. 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느냐. 시그널을 줬잖아요. 최선을 다하겠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몇 프로 인하, 몇 프로 인하. 예를 들어서 금리를 1% 이하로 인하시키겠다. 그러면 3개월 남아있으니까요. 0.25포인트 두 번, 0.5포인트 한 번 내리게 되면, 금리는 1%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약달러가 시행되니까요. 수출도 호조가 되고, 자국 내에서도 뭐 괜찮아지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주가가 금리를 1%로 내렸다고 가정했을 때, 내렸는데 만약에 강달러로 이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은 엄청난 달러를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달러는 통화폐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렇게 찍어내도 됩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는데도 중국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죠? 결국 다시 양달러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중국의 통화만 시중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채무만 늘어난다는 얘기죠. 국가의 채무만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독일은 마이너스 금리인 거 여러분 아시지, 그죠? 마이너스 0.7포인트니까 내가 은행에 1,000만원 넣어놓으면요, 오히려 나한테 수수료로 1% 정도를 수수료를 떼가버립니다. 그냥 10만원을 수수료로 떼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1,000만원 맡겨놓으면 이자를 주지만은, 독일은, 일본은 옛날부터 그랬었고, 그죠? 제로금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독일은 1,000만원을 맡기면 오히려 10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줘야 됩니다. 황당한 일이지, 그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는 거고요. 물가는 폭등하게 되겠죠. 그럼 경제는 또 하향하게 되어 있고. 그 악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1년 남은 미국 대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그리고 미국의 일본의 경제 침략, 일본도 드디어 제 생각에는 자민련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서 대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목적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개정하는 일인데, 현재 제1야당이 아베와 등을 졌기 때문에 이제 자민련 자체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개헌의 동력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냥 예를 들어서 대선 때 이렇게 한국과 사이가 나쁘다가, 그죠? 나쁜 척 하다가 항상 선거철에 그랬으니까 다시 선거 끝나고 나서 그냥 등 한번 두들겨주면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래 씨발 그래도 옆집 동네인데 라고 친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받아줘
받아줘 이렇게 됐을 건데 그죠? 그러면 정치인들이란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니까 받아줬을 수도 있는데 아베가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실수죠. 이거는 일본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한국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양국이 전부 다 손해보는 겁니다. 누가 더 이득을 보느냐의 의미가 전혀 없는 서로 죽자는 게임이기 때문에 둘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 10월달 여러분들 아시죠? 작년 10월달 주식은 대폭락을 했습니다. 뭐 대폭락해봤자 크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선물지수로 30포인트 정도를 급락을 또 했습니다. 10월달 한 달 동안 그죠? 근데 지금이 8월 말이니까요. 이제 곧 9월이 다가오고 이제 10월달 다가온다 그죠? 역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매년 반복이 된다겠죠. 그러면 작년에 8월달과 9월달, 10월달 그리고 또 내년 1월달을 예측을 해보면 작년 8월달에는 큰 변화가 없이 있다가 10월달에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12월달을 기점으로 해가 1월달부터 폭등을 했습니다. 원래도 같은 흐름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과거의 흐름은 미래의 거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지 그죠? 일단 조심은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날 미국장은 다우가 600포인트가 무너지고요. 나스닥도 대폭락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IT주 또 4%나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지 그죠? 제가 계속 우리 시장을 얘기하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 큰 문제냐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44,000원에 대한 44,000원에 대한 저항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44,800원 얘기 드렸지, 그죠? 448에 대한 명백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이틀 연속으로 지금 하락 중인데, 네,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죠? 우상향도 가능하지만, 우상향도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43,000원을 깨버리면요, 월요일날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죠? 깨버리게 되면 원칙상으로 그렇습니다. 깼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게 되면은 원칙상으로는 그죠? 37,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현재 가격에서 37,000원이면 약 7,000원 하락이다. 그죠? 7,000원 하락이면은 하락률이 대략 한 18% 정도 되겠다. 그죠? 지금 뭐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이게 18% 떨어지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주가도 똑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종합주가도 똑같이 떨어진다. 그럼 대략 300포인트가 더 떨어질 자리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충격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외국인들이 현재 삼성전자를 어마어마하게 팔아제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추세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계속 사다가요, 추세를 보니까, 자,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요, 주가가 외국인이 사면 떨어지다가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 47,000원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외국인들이 보시면은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청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주식 수를 감안하면 하루에 뭐 100만 주 이하 매매하는 거는 물량 파는 것도 아니죠. 삼성전자 100만 주 켜봐야지 4억밖에 안 되잖아요. 맞나?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4억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삼성전자 400 판다고 해서 우리나라 망하는 것도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주가를 밀어버리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뭡니까? 프로그램도 같이 팔고 있다는 거. 기계도 팔고 사람도 팔고 잡고 있는 거는 그나마 기관이 좀 버텨주고 있는데 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개인은 힘이 없고 기관이 조금 받쳐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전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놀라운 걸 보였네요. 자, 매수 이쁘네, 그죠? 빨빨 이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자,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란 얘기지, 그죠? 예, 돌파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 상태에서 또 주말에 미국은 급락을 했다. 답이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깨지고 나면은 우리나라도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계속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시가총액 20%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다른 종목도 같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시장은 또다시 충격을 받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지를 해줄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위치가 못 되고 있죠. 그죠? 예, 삼성전자는 내린 게 없어요. 예, 삼성전자는 크게 내린 게 없습니다. 지금. 내린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지금 3, 4분기가 지금 이제 9월달 되면 끝나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겠습니까? 2분기에도 약간 쇼크였는데, 쇼크라고 하시면 10조 벌다가 6조, 5조인가 6조, 그죠? 10조 벌다가 6조 벌었다고 쇼크라 그러는데, 연락이 많이 벌었지, 그죠? 근데, 3, 4분기는 예전보다 못하거나 비슷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뭐 결국 좋아질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나빠질 일도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3분기도 사실 뭐 그렇게 좋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3월 중순쯤 되면 실적이 나올 건데, 9월 중순 되면 실적이 나올 건데 좋다는 거 별로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죠? 뭐 본전 아니면 조금 하나가 안 되겠나라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때 되면 또 삼성전자가 타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가가 내려야 될 때 내리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야 될 때 안 내리고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올라가지는 못해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죠? 내려가는 것 같은데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메이저가 만약에 시장을 밀어버릴 의도가 있다면 삼성전자를 타격으로 잡겠지, 그죠? 다른 종목들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삼성전자 밀어버리면 다른 놈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잘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가를 하락시킬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승하라고 몰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지, 그죠? 그래, 얼마를 깨면 안 되는지, 왜 그런 건지, 깼을 때 어떻게 될 건지,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시장이 좋다, 나쁘다, 뉴스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야간 선물이 3.8포인트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야간장에서 3.8포인트가 급락하는 게 언제인지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장에서 3.8%가 떨어진 게요. 언제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8월 14일 날 하루 있었고, 그죠? 또 3% 올란 적도 있네요. 8월 5일 날, 8월 1일 날. 자, 8월 달 이전에는 여러분도 보다시피 그 3%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죠? 뭐 5월 달쯤에 한번 있었네. 그죠? 근데 8월 달 들어와서 무려 4-5번이나 야간장에서 3포인트 넘게 떨어진 장이 나왔다. 그리고 3.8%는 8월 달에 나온 4.2%를 이어서 거의 사상, 그죠?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어제 야간장은 우리 1년 동안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하락을 했다.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평소 거래량의 약 2배 이상 또는 3배 이상 거래가 되었다. 그죠? 미결제는 조금 늘어났고요. 다시 35만 5천 개로 줄었다가 또 야간장 때문에 또 늘어났네요. 36만 개 가까이 늘어났고요. 자, 메인 주체는 외국인이다. 그죠? 메인 주체는 외국인. 외국인의 차트를 보면은 그냥 졸라 팔았네. 그죠? 예, 주가 내리려고 폼 잡고 내렸습니다. 그걸 잡은 사람은 누굽니까? 개인과 일부 기타 법인이다. 그죠? 기타 법인이 한 번씩 끼일 때가 있어요. 기타 법인이라는 곳이 한 번씩 낄 때가 있어요. 그럼 시장의 변동이 좀
기타 법인이 가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뭐 420억 잡았다고 시장이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기타 법인이 가끔씩 많이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타 법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많은 놈들이는 잘 모르겠는데, 관심도 없는데, 하여튼 기타 법인이 매수를 안 하다가 매수를 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좀 오더라. 제가 그런 적이 좀 많았다는 거 미리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외국인 개인들이 잠도 안 자고 밤 새도록 그냥 선물을 잡아가 2,700을 잡았습니다. 이 개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들은 당연히 아니다, 그죠? 여러분이 잡았습니까? 안 잡았죠? 저도 안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은 결국에는 외국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자전거래도 자전거래, 그죠? 자전거래. 요놈하고 요놈 같은 놈이지, 그죠? 예, 제 생각에는 이 개인들도 검은 머리 파란 눈깔일 가능성이 있고요. 요 외국인들도 파란 머리 검은 눈깔일 수도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은 이 개인도 결국에는 개인을 가장한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도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죠? 결국은 자전거 그래요. 외국인이 만약에 일본은 프로그램 매매가 없거든요. 일본은 프로그램 매매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있다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는 뭐냐? 만약에 메이저가 2천억을 던져버리면요, 우리나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안 해요. 그걸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일본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2천억 던져버리면 선물 하한가를 쳐버립니다. 순간적으로 하한가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에서의 외국인은 굉장히 신중하게 매매를 하겠죠. 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받쳐주는 대상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래로 던져버리면 하한가를 쳐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 선물과 현물의 연동관계 있지, 그죠? 현물이 얼마 내릴 때 선물이 얼마 내려야 된다는 연동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물은 올라가는데 선물은 폭락할 수 없다는 얘기죠. 구조상으로, 프로그램 때문에. 프로그램이 선물을 사니까요. 갭 차이 때문에.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 매수 수익, 프로그램 매도 수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1조를 팔아먹고 싶어도 하루 만에 다 팔 수 있습니다. 왜?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면은요, 프로그램이 알아가지고 거꾸로 매매해주거든요.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주는. 그러니까 뭐야, 한쪽만 건드리면 다른 한쪽을 자동으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1조든 2조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주가를 폭락시키지 않고도 보합에서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수익인 상태도 팔아먹을 수 있고요. 근데 외국은 불가능하다. 그죠? 외국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순간적인 급락 나올 수도 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참 좋아합니다. 정부 기관, 기관 투자가, 이런 아들이 프로그램을 돌려주니까 몇 조가 들어와서 먹어도, 그죠? 한 방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야간 시장은 폭락을 했고, 이제 남은 거는 월요일날 시장인데, 지금 종가가 얼마입니까? 252.5. 252.5는 뭡니까? 제 기준까지, 그죠? 제 지지선이기도 하고, 기준가이기도 하고. 그럼 지난번 251, 그죠? 251 구간에서 단 하루 만에 다시 되돌아왔다. 이틀 만입니까? 259.5를 찍고 바로 이틀 만에 다시 제자리를 돌아왔는 거네, 그죠? 자, 올라갈 때는 한 4, 5일 걸렸는데 내려올 때는 진짜 이틀만 내려오네요. 지금 문제는 저점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인데, 야간 시장 외국인들 3천억이 조금 타격인 게 주간에 3천억을 샀지, 그죠? 그러면서 주가를 개발하게서 양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야간장에서 비슷한 가격으로 3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255, 256에 잡았던 외국인들은 빠져나간 걸로 보면 되겠지, 그죠? 빠져나간 걸로 보면 됩니다. 빠져나가서 어디 있습니까? 하방에 베팅해놨죠, 지금. 빠져나가서 하방에 베팅해놨다.
저는 뭐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해서 더 떨어진다 못 떨어진다 하는 것은 지금은 예상하기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죠. 자,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250.9, 250.4를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한번 올라갔을 때 259.15까지 예상을 했었죠. 그게 뭐냐 그러면 상승과 하락의 절반 라인이었다. 그죠? 자, 종합주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상승과 하락의 절반이었지. 그죠? 상승과 하락의 딱 절반의 추세선 상단에서 걸렸다. 그죠? 그럼 요걸 연장을 쫙 해보면 어떻습니까? 연장을 해보면은, 월요일 날은 뭐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아야 되겠지. 그죠? 타격 받고, 여기서 출발해서, 요거 깨면은, 밑에 요 자리 있고, 요 자리까지 깨버리면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그럼 추세 하단 딱 보면은, 240 정도 구간까지 보인다. 그죠? 240 구간.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 날 또다시 상봉을 찍고 올라가면은 세 번째다. 그 세 번째. 그죠? 짝꿍딩이지만 세 번째입니다. 쓰리 바닥이다. 쓰리 바닥. 그죠? 그럼 내일 월요일 날 252.5라든가 이런 어중빙빙한 자리에서는 매매할 게 없습니다. 상방은 베팅하면 안 됩니다. 그죠? 바닥을 확인하는지를 보고 바닥인지 아닌지를 판단 후에 매수를 할 수 있지만 252.5에서는 잡을 자리가 없다. 그죠? 그럼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254.25가 있지. 그죠? 254.25. 254.25. 오늘은 255에서 지지를 하고 올라왔거든요. 제 지지선을 보시면 255.20이 있지. 그죠? 예. 그 밑에 8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좌가 지금 옛날 제가 매매하던 계좌 같은데, 8호가 있고, 그러면 이 빨간색만 보세요. 빨간색만. 빨간색 보면 254.25. 그럼 월요일 날 254.25를 지지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죠? 지지하는지를 보고 지지를 못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받든 말든 관계없는 거죠. 예, 저는 돈을 계속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물론 뭐 좋은 시장 온다고 해서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시장에서는 더더욱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주의자입니다. 투자도 보수로 하고, 그죠? 생각도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나라도 사랑하고, 제가 진정한 애국 보수입니다. 예, 지금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을 빨리 끌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정한 애국 보수니까요. 자, 우리나라가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사실 하락하는 만큼 시가총액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하지만 현물을 들고 있는 사람, 선물을 들고 있는 사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애국 보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락장은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죠. 저는 하락장에서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의 느낌, 그 사람들이 한강물 온도를 재기 위해서 몸소 한강에 담그고, 그죠? 예, 뭐 옛날에 뭐 정말 뭐 뛰어내린 분도 참 많지만은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그죠? 한강물 온도 재러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인증사진 찍는 사람들. 빠지면 죽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 사람들 살아있는지 죽은지 잘 모르겠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 왔다는 거지, 그죠? 항상.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보면 아래 공포가 있은 후에 경기 불황이 왔고, 경기 불황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항상 회사도 부도당하고, 사람들도 좌절하고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점이 바로 10년에 한 번씩 오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기회인 거죠. 이 역지사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고요.
시장의 불황이 나의 행복인 거죠. 시장이 불황이 되면 집값이 떨어지고요. 회사가 부도당하면서 실직자가 늘어나니까 집 있는 사람들도 집을 팔아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집이 경매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낙찰가가 뭐 80%, 75%, 80%, 뭐 많으면 95%까지 나오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땡처리 품목도 나온다는 얘기죠. 50% 미만의 아파트도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 거제도라든가 이런 곳은 30% 미만의 아파트도 나옵니다. 경매로. 그러면 현금만 쥐고 있다면은 내가 그 아파트를 그냥 별장으로 쓰겠다 생각하고 3천만원 정도 질러도 괜찮잖아요. 1억짜리 아파트 3천만원에 파는데 사도 괜찮잖아. 그 정도는요. 그 정도는 산다고 해가지고 뭐 세금 많이 안 냅니다. 보유세 많이 안 냅니다. 10억 20억 돼야지 보유세가 많이 나오지. 뭐 5억 10억짜리 아파트 보유세 개발 1년에 200만원도 안 되거든요. 30만원인가 뭐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3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3천만원짜리 하나 들고 있어봤자 양도소득세 얼마 안 나와요. 보유세. 현금만 쥐고 있으면 우리도 IMF 때 남들은 다 힘들었지만 그때 경매로 아파트를 대량으로 샀는 사람들은 집값이 10배 20배씩 올라갔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죠?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만약에 침체가 깊어진다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금융위기. 지금 미국에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밤에 새벽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 창이 뜨면서 뭐 어떤 영어로 된 어떤 누구가 원래 9월달 말에서 8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리만 브러더스급의 급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초를 치더라고 보니까요. 그 사람이 말이 맞으면 내 말 맞지 할고 그죠. 아니면 뭐 다행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겠죠. 뭐 어쨌든 리만 브러더스급 정도의 경영위기. 근데 우리는 이미 겪어봤던 일이잖아요. 한 번 겪어봤던 일은 두 번 겪어도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들만 타격을 받는 거지. 아는 사람들은 그래? 나에게는 기회인데 오히려 이래 생각했죠. 미국 주가가 폭락하면 미국이 집값이 떨어지면 미국 집을 사면 되겠지. 그죠?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근데 그 돈을 주식 투자를 지금 해버리면은 나중에 시장이 바닥이 오고 정말 이제 잡아야 될 때 돈이 없습니다. 공포감도 생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적게 올라도 몇 개월 뒤에 2천만 오르고 다음에 또 몇 천만 오르고 그 다음에 1억 오르고 2억 오르고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지만 주식은 사실은 여러분이 만원에 잡았던 종목이 10년 뒤에 10만원이 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만원짜리 종목이 5천원 갔다가 3천원 갔다가 다시 만원 갔다가 2만원 갔다가 다시 만원 왔다가 6천원 왔다가 다시 2만원 갔다가 3만원 갔다가 또 만원 왔다가 또 8천원 왔다가 6천원 왔다가 또 2만원 갔다가 이런 흐름으로 결국은 10만원을 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려 있으면 정말 괴로운 게 주식 투자고 물려 있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은 주식은 없습니다. 그죠? 주식은 없습니다. 여러분식의 매매는 없습니다. 제 방식으로는 있습니다. 그죠? 제 방식으로는 저는 먹으면 팔아버리니 제 방식대로는 있는데 여러분의 방식대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락장이니까요. 하락장이니까 현물 보유도 당일 청산을 목적으로 하고 현금을 꼭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좀 많이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주말 아침부터 또 강의를 하게 되네요. 이게 취미생활이라고 하기에는 제 생활을 너무 많이 침범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만기가 아닌 이상은 장중에 시황 올리는 것도 좀 자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유튜브를 올려드리는 것도 자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시크릿 카페가 시작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파생후 연구소에서 만나는 시간은 거의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저는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지, 여러분들 가르쳐가지고 저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뭐 빠르면 다음 주 또는 늦어도 9월달 초부터는 아마 연구소에서는 만나기 힘들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시간도 저는 즐기는 사람이라서 제가 왜 주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녹음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올리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비슷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 하면 돈 더 주는 데 가서 일하면 되지, 그죠? 500만원짜리 주는 데 가서 일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오락하는 데 많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 500도 못 벌면서 하는 이유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죠. 하루에 10번 매매하고 한 달에 400 벌면 되는 거지, 그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는 제가 초반에 계속 진행을 하고, 뭐 100회든 200회든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현물 이야기지, 그죠? 저는 현물도 잘하지만 사실 선물 옵션을 더 잘하긴 합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현물이다 보니까 그냥 인프라를 위해서 제가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는 계속 앞으로 시간 날 때 조금씩 할 예정이고, 선물 옵션 강의라든가 내용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